저는 어려서부터 뭐 이소룡 영화, 성룡 영화를 보고 자라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에 한국하고 중국이 정식 외교 관계는 이제 수립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류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여서 그 당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문과에 입학을 했고 공부를 쭉 하고 나중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중국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 어떤 테마를 연구 주제로 잡을까 생각했을 때 저를 중국 문학으로 이끈 이제 부분들, 중국 무술 영화나 중국 무협 소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김용 소설을 박사 논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김용 소설은 뭐 워낙 방대하고 좋은 작품들이 또 많고, 그래서 어떤 한 작품을 가장 좋아하느냐 또는 어떤 한 작품이 가장 훌륭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 관련돼서 설산비호라고 하는 작품하고 그리고 협객행이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작품들 보면서 또다시 야, 김용소설 참 재밌구나,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설이 가장 재미있고 어떤 소설이 가장 훌륭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또는 최근에 봤던 김용 작품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 작품이 소개되기 전에 1960년대부터 무협소설은 한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로 대만 작가들의 소설들이 많이 번역이 됐고, 그리고 한국 작가들이 또 대만 사람 또는 중국 작가를 흉내내서 자체적으로 작품 활동 창작을 한 작품도 적지 않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1980년대 중반에 김용 소설이 번역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독자들이 이 김용 소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무협 소설이 주로 젊은 남성들 위주의 독자들이었다면 김용 소설이 출판된 80년대 이후에는 이게 이제 독자층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라디오에서 김용 소설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용 소설이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이유는 중국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중국적인 사상이 담겨 있어서 김용의 무협소설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중국에 대한 호감들을 김용 소설을 통해서 더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갖는 호감하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갖는 호감하고는 서로 이렇게 완전히 등시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 문화를 통해서 서로 상대 국가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대 국가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또 장점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제 호감을 갖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요즘 이제 김용 소설,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김용 소설을 많이 읽어서 김용 소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들을 갖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용 무협 소설들을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다른 자기 시대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서로 접근하는 게 아마 김용 소설을 가지고 서로 상대 국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김용 소설이 아니더라도 자기 시대에 자기들한테 맞는 문화,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과 노래 이런 걸 통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그런 어떤 계기와 단초들이 마련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